우리가 이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인데 약간 앞단원이랑 좀 결이 다릅니다. 어떤 결이 다르냐? 물론 사인이랑 코사인, 삼각함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다가 쓰이는 건 맞긴 한데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그래프는 말 그대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이걸 통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 삼각함수의 활용 단어는 굳이 말하자면 도형 문제에 좀 더 가까워요. 네. 도형 문제에 좀 더 가깝고 어찌 보면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부분과 오히려 조금 더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도형 파트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 바로 전 단원에서는 우리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을 막 치환해서 풀고 하는 형태였다면 이후에도 물론 그런 게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도형에서 갑자기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3학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 요 삼각함수 활용에 있는 문제들이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에도 연결되는 문제들이 은근히 좀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정말로 그냥 내가 그냥 설명할 것만 딱 설명하고 만약에 요 문제 이 문제지 더개념 블랙라벨 기준으로 대표 문제만 푼다면 열심히 달리면 사실 이번 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양 자체가 많은 건 아닌데 문제가 그렇다고 쉽냐? 그건 좀 다릅니다. 특히 도형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면 여기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해야 될 게 4인 법칙입니다. 4인 법칙. 이 사인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증명부터 갖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냐면 자,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안쪽에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삼각형이 적당히 있다고 보면 삼각형 A, B, C. 보통 이제 어떠한 각에 대해서 그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소문자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A각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각 BC를 우리 소문자 이렇게 갖다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 각도, A각도에 대해서 있잖아. 이 A각도를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원에 대답하는 이 삼각형의 각이기도 하지만 이 BC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A가 이쪽이 아니어도 우리 원주각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또 잡아놓으면 여기 원주각이나 이쪽 원주각이나 이쪽 원주각이나 다 똑같잖아, 맞지? 그치? 네. 그럼 내가 꼭 A를 안 잡아도 요 원 위에 어느 점을 잡아도 어쨌든 간에 항상 똑같을 거야. 뭐가? 저 각도는 똑같을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와중에 이런 각도를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짠 해가지고 이쪽을 지나도록 이렇게 A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잡아도 역시나 각도는 변하지가 않겠죠. 자, 근데 왜 내가 여기에 지름을 지나도록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지름을 지나도록 A 프라임 B가 지름이 되면 당연히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90도가 돼버리겠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삼각형 ABC에 외접을 해본 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는 2R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각도는 역시나 똑같을 거야.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바로 삼각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A 프라임 각에 대해서 사인을 얘기해보면 자, 사인 A 프라임이지만 어차피 A가 똑같을 거니까 A 사인 A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바로 빗변분의 높이니까 2R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다른 분들도 이해되십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네. 그러면 당연히 사인 B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사인 B는 여기에서 어떤 게 바뀌면 될까? 여기다 이 비각에 대해서 역시나 똑같이 갖다 우리가 다른 거 갖다 찝어주면 되겠죠? A 말고 다른 AC 저거. 여기에서 2R분의 B로 바뀌면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무슨 소리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 네. 네. 그 다음에 사인 C는 어떻게? 2R분의 C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얘가 사인 법칙입니다. 사건을 좀 많이 치네. 이렇게 사인 법칙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갖다가 외울 수가 있어요. 무슨 형태로 갖다가 외울 수 있냐면 이렇게 형태로 외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A는 ER sin A, 그 다음에 B는 ER sin B, 그 다음에 C는 ER sin C,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ER은 sin A분의 A이면서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sin C분의 C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가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좀 아파오거든요. 그죠? 이거 다 외우라는 거냐? 물론 결론적으로 다 외워야죠. 결론적으로 다 외우는 거지만 이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크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 법칙을 그래서 외웠을 때 결론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거지만 이 사인 법칙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모양을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다 있어요. 다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으로만 외우려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항상 일단 첫 번째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맞은편의 대변의 길이는 대변의 길이가 결국은 2R 곱하기 대각의 사인 값이.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 소린가 싶죠, 그죠? 일단은 마저 좀 쓸게요. 두 번째, 이제 세변의 길이의 비는 세 각의 사인 값의 길이. 사인 법칙 물어보는 거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풀어서 하나씩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 맞은편, 요 대변의 길이 있죠, 그죠? 요 녀석은 맞은편 대각, 사인에다가 뭐 곱한 거? 지름 곱한 거랑 무조건 똑같아요. 다시, 요 길이는 뭐랑 똑같다고? 맞은편 요 대각의 사인 값에다가 지름 곱한 거랑 똑같아요. 역시나 C라는 녀석의 길이도 분명 뭐랑 똑같을 거냐면 대각의 사인 값에다가 지름을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45도래요. 그럼 사인 45도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입니까? 정답. 2분의 2분의 루트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외접어레만 지름 예를 들어 4래요. 왠지는 몰라. 그냥 그렇다 쳐. 그럼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얼마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이거 것처럼 한번 해볼 수 있을걸요? 네,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요 맞은편 대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은편 대각의 사인 값에다가 지름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그럼 내가 반지름을 4라 그랬으니까 지름은 얼마? 하루트 2. 일단 8일 거고 8에다가 사인 곱하는 거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네, 4루트 2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됩니까? 네, 그런 형식으로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맞은편의 길이를 얘기할 때 갖다 많이 쓸 겁니다. 네, 그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의 비가 대각의 비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 어떤 한 원에 대해서 대접하는 삼각형, 당연히 이제 지름은 똑같겠죠,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이 값은 뭐 sin a분의 a면서 sin b분의 b면서 동시에 sin c분의 c예요. 그럼 요건 당연히 풀어서 얘기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자체를 풀어서 얘기해보면 뭐랑 똑같을 거냐면 당연히 A와 B와 C의 길이의 B는 sin A와 sin B와 sin C의 B와 똑같을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이 듭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변의 길이의 B를 물어보는 거지만 sin 값의 B를 갖다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세변의 길이의 B만 줘놓고선 나보고 그래서 여기 각도 여기 각도 sin 값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역시나 말로만 들어서 뭐 어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인 법칙이 문제가 몇 개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자, 사인 법칙. 자, 지금 보면 A는 뭐라 그러냐면 A는 75도,
B는 45도, 그 다음에 C는 4루트 3인 삼각형의 ABC에 대해서 보기에 옳은 것만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가 쉽죠, 그죠? 네, 뭔 소리가 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대충 그려보면 돼요. 자, 실제로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틀려도 돼요. 이제 그리는 목적은 그거예요. 얘가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지, 뭐 정확히 그리면 그릴수록 좋긴 하겠지만 대충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A가 75도랍니다. A가 75도예요. 그 다음에 B각이 45도랍니다. 그 다음에 자, 당연히 여기가 C각이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나와있진 않지만 C각은 몇 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네. 60도죠. 당근도 60도가 됐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소문자 C가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뭐야? 요 C각에 대한 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4루트 3인 거예요. 물론 나와 있는 각도가 워낙 특수각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사인 법칙 같은 거 안 이용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용을 해보자. 이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녀석의 외접원이 뭔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외접원의 반증을 내가 대문자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이 이제 외접원의 반증 대문자 R이라고 하면 뭐야? 지금 나와 있는 게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너희 한 쌍 나왔다, 맞지, 그지? 그럼 분명히 C각에 대해서 얘의 맞은편에 있는 요 변의 길이는 분명 2R 곱하기 그 다음 사인 60도라는 거예요. 사인 60도가 얼마나 거 아십니까? 2분의 루트 3. 그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2 곱하기 사인 60도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R 그죠, 루트 3은 R이 4루트 3입니다. R4 그죠. 따라서 R은 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 두 번째,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B의 길이가 4루트냐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B의 길이는 역시나, B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B의 길이는 뭐랑 똑같을 거냐면, 당연히, 이제 2R, 그 다음에 45도니까, 사인 45도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R은 4고요. 사인 45도는 얼마냐? 2분의 루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2에다 2 곱했으면 루트 2. 그럼 루트 2 곱하기 R이니까 4루트 2예요. 그럼 B의 길이가 4루트 2냐? 네, 맞아요. 여기까지 해야 되니? 네, 그 다음. 자, 그 다음, 니은. 자, A가 8보다 작냐 그랬습니다. A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쪽이 A거든요. 그죠? 요게 8보다 작냐 물어봤어요. 사실, 맞죠? 네, 요거는 뭐 구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그치? 구하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 구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일단 지금도 그냥 우리가 좀 장단에 맞춰주면, 여기도 분명 길이는 2R, 사인 75도일 거야. 자, 사인 75도 솔직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R은 4라는 게 맞잖아, 그지? 그럼 얘는 다시 한번 8 곱하기 사인 75도예요. 그럼 이게 8보다 작을 거냐 물어봤어. 사인 91이니까. 그지? 사인 91이니까 사인 75는 분명히 1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8보다는 작은 게 맞아.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지금 길이는 사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얘는 사실 요거죠. 당연히 75도는 머리 75도니까 뭐 자른데 75도니까 30이랑 45로 자른대요.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가 4루트 3이니까 실제로 여기 길이는 루트 2 나오면 2루트 6. 그럼 여기도 2루트 6. 다음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4루트 2라고 뭐 갖고 했으니까 여기가 2루트 2. 실제로는 2루트 6 더하기 2루트 2네요, 그죠? 어찌됐든 네, 8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8파이냐 물어봤습니다. 반지름이 근데 얼마였습니까? 4죠. 그죠? 그러면 넓이는 얼마인 거죠? 16파이. 그죠? 16파이라고 써야지 맞지? 원래 둘레라고 했으면 8파이가 맞는데 네, 이건 뭐 원의 넓이를 네, 원의 넓이를 잘못 구한 게 아니면 딱히 뭐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지는 거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대략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맞은편 나와 있는 변의 길이가 이제 대각에다가 대각의 사인 값에다가 지름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한 그래도 한 무조건 한 반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네, 뭐 나머지는 안 해야 되겠지만. 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수경 2번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1번, 2번이 나왔네요. 자, 2-1번. 자,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자, C 플러스 A가 6대 7대 9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사인 B 빼기 사인 C를 뭐로 사인 A로 나눈 값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또 이제 뭘 이용할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인 법칙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맞은편 대변의 길이가 뭐 지름 곱하기 요 사인 값이라는 거. 두 번째는 세변의 길이의 비는 대각의 사인 값의 비와 같다라는 거. 네. 그럼 실제로 여기서도 네,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자체가 A, B, C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거죠. 맞죠? 그죠? 사실상 필요하면 뭐로 바꿔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sin A 더하기 sin B 대 sin B 더하기 sin C 대 sin C 더하기 sin A가 어차피 6대 7대 9라는 거랑 비율상 똑같을 거라는 거야. 네. 물론 덜 쓰는 건 위에 게 덜 쓰는 거죠. 그죠? 고민했지만 그냥 이렇게 다시 써봤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sin A, sin B, sin C 비율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써주면 되겠어? 매개 변수 써주면 되겠다, 매개 변수, 그지? sin A 더하기 sin B가 얼마? 6에 대한 거니까 너가 6K라고 치는 거야. 매개 변수 K를 써서. 그 다음에 sin B 더하기 sin C가 그럼 7K가 될 거고 sin C 더하기 sin A가 9K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딱 봐도 지금 어떤 형태야? 순환하는 형태잖아, 순환하는 형태. 그지? 다 더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순환하는 형태죠. A 플러스 2B 플러스 3C 그 다음에 3A 플러스 B 플러스 2C 그 다음에 2A 플러스 3B 플러스 C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하나씩 밀면 도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예를 들어서 더해보면 sin A 2개요, sin B 2개요, sin C 2개요 다 더해주시면 얼마나 나오는 거 보니까 22K 그러면 결국은 sin A, sin B, sin C 하나만 더한 건 11K인가요? 그러면은 그치 그럼 위랑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여기 sin B 더하기 sin C가 지금 이제 10K인데 다 더해서 11K가 나온다라는 건 sin A는 4K에 해당한다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sin B는 2K 그 다음에 sin C는 5K가 나오면 될 것 같다. 그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sin A분의 4K분의 sin B 2K 빼기 sin C 5K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사실은 sin B, sin A, sin C 이걸 얘기하려고 다 사인으로 바꿨지만 네 맞아요. 사실은 저기 쟤네들 sin A, B, C를 그냥 A, B, C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네, 숫자 A, B, C로. 네. 비율이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2-2번. A, B, C의 가계 크기의 B가 1대1대 3이랍니다.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사인 값이 그렇다고 해서 가계 크기에 비례하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에서 일단 볼 수 있는 거. 세 각이 지금 1대1대 3이라 그랬지만 어차피 여기 나오는 A, B, C가 다 뭐야? 하나의 삼각형 안에 있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이 세 각을 다 다음에 몇 둬야 되는 거야? 이 세 각을 다 더했을 때. 당연히 180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의 가의 크기를 뭐해뒀어? X. 그럼 너의 가의 크기가 2X. 너 가의 크기가 3X라는 건데 그럼 실제 더했을 때 6X가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가 30이면 되겠다. 맞지? 그죠? 네. 따라서 A는 몇 도고? 네, A는 30도. B는 60도. 그 다음에 C는 90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나보고 뭐래? 예, B제곱분의 AC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어찌됐든 차수가 똑같죠, 그죠? 그 얘기는 비율만 알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어차피 얘네들의 B는 뭐랑 똑같을 거니까 대각에 대한 사인 값의 B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인 B의 제곱분의 사인 A 곱하기 사인 C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뭐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30이면 2분의 1, 사인 60이면 2분의 3, 사인 90이면 그죠? 1이죠. 공식도 넣어주시면 얼마냐면 4분의 3분의 4분의 2니까 3분의 2다 그러면은 네, 그런 형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좀 빨리 마셔. 저도요. 물? 빨렸다고. 밑에 거 한두 개씩은 한번 풀어보시죠. 밑에 한 개 정도씩만 그래도 네, 그냥 풀어보세요. 자, 사인 법칙 얘기했고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입니다. 일단은 사인 법칙도 그렇고 코사인 법칙도 그렇고 뭐 이제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당연히 외울 건 외우셔야 됩니다. 네, 외울 건 외우셔야 되고요. 코사인 법칙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네,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본적으로 얘기 드릴 거지만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생기는지 위해서. 자,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왜 나오는지 모두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삼각형 ABC가 있고요. 내가 여기 지금 A에서 BC에다가 수관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높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높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왼쪽 삼각형에서 볼게요. 자, 여기가 B각이죠, 그죠? B각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자르면 왼쪽에는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그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빗변과 높이의 관계는 삼각비 세 개 중에 누구랑 얘기한 건 있어? 빗변과 높이는 당연히 사인과 연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 빗변분의 요 높이가 사인 B인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럼 요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빗변에다가 사인 B를 곱한 거랑 같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이 높이를 빗변인 C로 나눠주면 사인 B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높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빗변 곱하기 사인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 밑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밑변, 왼쪽 삼각형, 직각삼각형 한정에서 이 밑변도 역시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밑변의 길이를 빗변으로 나눠주면 코사인 B가 나와야 돼. 그럼 따라서 이 밑변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갖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각을 X라고 하고요. 여기 각의 길이, 여기 길이를 A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높이는 항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A 곱하기 사인 X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밑변은 A 곱하기 코사인 X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밑변 곱하기 코사인은 밑변 곱하기 이제 사인은 높이가 돼요. 요게 3학년 2학기는 처음 나오거든요. 3학년 2학기는 처음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 별로 안 씁니다.
그럼 오히려 언제 많이 쓰냐면 미적분 때 더 많이 써요. 뜬금없지만 미적분 때 더 많이 씁니다. 미적분 때 미적분 때 막 그런 거 하거든. 막 이제 막 미적분 때요 여기에서 뭐 이쪽에 세타를 갖다가 잡았고 요 똑같이 세타를 해가지고 잡았는데 그 만난 점이 뭐가 있을 건데 뭐 여기서 삼각형 얘 삼각형의 넓이를 F 세타 여기 삼각형의 넓이 G 세타라고 했었을 때 요 세타를 0으로 가까이 보내면 F 세타분의 G 세타가 얼마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얘가 어디로 가까워지겠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 길이라든가 넓이를 표현하려면 요 길이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요 길이를 하나 나올 때마다 A, B, C라고 얘기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이 세타 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빗변 가지고 보통 밑변의 높이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적분 때 많이 쓰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해보면 자 그래서 다시 밑변에다 사인 곱하기 높이고요. 밑변에다 코사인 곱하기 밑변인데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삼각형을 보시면은 요 밑변의 요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요 A각의 꼭지각에 대해서 맞은편 대변의 길이가 A니까 얘는 A에다가 sin 코사인 B를 뺀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도 오른쪽 삼각형도 이제 뭐가 될 거니까 이 오른쪽 삼각형도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뭐가 성립해?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 정리 써봅니다. 그럼 B제곱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이제 밑변의 제곱 A-C 코사인 B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C 사인 B의 제곱입니다. 당연히 전개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는 뭐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A-B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곱하기 2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도 제곱해주면 C제곱 사인 제곱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얘네들의 C제곱을 묶어주면 뭐가 나오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거든요.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냐? 1이에요. 그럼 즉 여기 둘 더하면 뭐랑 똑같냐면 C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AC 코사인 B와 똑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C제곱은 C 말고 나머지 두 개 누구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그럼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둘 곱한 거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대각에 대한 코사인 C 그 다음 역시나 A제곱은 A 말고 둘 B제곱 C제곱 다음 마이너스 2배에 2BC 해준 다음에 이 친구의 대각의 코사인 A 요게 옛날 기준 제가 배웠을 때는 제2 코사인 법칙이었고요. 요즘은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면서 요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 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따로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구분하지 않고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이 친구가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실 때는 자 어떤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빼기 이제 마치 5까지는 우리가 A-의 제곱처럼 갖다 생각해보면 되겠죠. 대신에 그 뒤에 이 각에 대한 이 변에 대한 대각의 코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B에 대한 친구는 처음이랑 끝에 여기도 처음이랑 끝에밖에 안 나옵니다. 그 녀석에 대한 거. 네,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렇죠? 실제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코사인 B 만약에 B가 90도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코사인 90도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0이요. 네, 0입니다. 그럼 어때? 이만큼이 없어지죠. 그럼 이게 뭐가 돼버려? 무슨 정리가 돼버려? 피타고라 정리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 정리의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됩니까? 네, B각이 요 끼어있는 요 각이 90도가 돼버리면 당연히 이 친구가 빗변이 될 거니까 피타고라 정리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코사인 법칙은 일단 당연하게도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두 변과 그 다음에 그 사이 끼인 각 있죠, 그죠?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나머지
나머지 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코사인 법칙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변 A, B와 그 사이에 끼인 값 C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럼 C가 얼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복잡하지만 않는다면 얘네들이 주어지고 거꾸로 이 친구를 갖다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리츠수들은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얘를 구하는 형태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 변형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변형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변형하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 위치 바꿔요. 이 위치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EAC 코사인 B는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 자, 양변을 EAC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건 코사인 A부터 쓰겠습니다. 코사인 A는 그래서 자, 어차피 여기 A에 대한 건 맨 뒤에 마이너스 A제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는 2BC.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역시나 B 나오는 겁니까? 맨 끝에밖에 없어. 나머지는 C제곱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EAC. 그죠, EAC. 코사인 C는 EAB. 네. A분의 C A 제곱 네 A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는 아. 거죠? 네. 아는데 네, 맞아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빨리 했어요.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세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뭐가 주어지면 세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이 각을 알 수 있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코사인 값을 구해보니까 3분의 1이 나왔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각도가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왔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죠. 그죠? 왜냐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건 뭐랑 뭐밖에 없냐면 60도랑 또 뭐밖에 없습니까? 300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 그 2파이 기준으로 이쪽으로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는데 300도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바로 특수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뭐도 알 수 있더라? 코사인 값도 알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꽤 나는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게 끝입니다. 단전 법칙도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단전선 없죠. 정근의 법칙.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할 것들은 없어요. 사실. 혹시 예. 과도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불안감 빨리 진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빨리. 자, 거의 한 우사인 볼트보다는 느린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초 시간 주시죠. 여기 얼마 안 남았는데 참고 보시죠. 오. 자.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33분 나왔어. 33분은 예쁘게 잠깐. 나 잠은. 자, 한번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합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인 A, 사인 B, 사인 C에 대해서 지금 비율이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이번엔 요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뭐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라고 해도 되죠, 그죠? 요게 5대 6대 7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나보고 뭘 구하라고 했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얘네들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갖다 먼저 해보면,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아까 그거 했던 거, 이제 매기변 써보면 되죠. 어떻게? A 플러스 B는 OK. 다음 B 플러스 C는 6K. C 플러스 A는 7K라고 두고, 얘네들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D가 얼마 나올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D가 몇 K가 나올까, 이러면? 18K. 맞는데? K. 그지 K가 나오겠다 그렇지. 이걸로 이제 바로 우리가 몇 K로 갖다 얘기할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먼저 A부터 생각해 볼까요? A는 뭐 보면 여기 보면 되겠다 그렇지. A는 3K, B는 2K, 그다음에 C는 4K. 4K가 나와. 자,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나보고 저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잘 보니까 역시나 어때요? 우리가 각변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얘는 2분의 파이의 홀수배야, 짝수배야? 예? 2분의 파이 홀수배, 짝수배야. 홀수배야. 아이, 그럼 저걸 홀수배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일단 뭐부터 쓰고 시작해? 코사인 A부터 쓰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제 1사분면이니까 그냥 2사분면 1사분면이죠.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니까, 그죠? 네, 그럼 제 1사분면에서 모두 다 양수니까 코사인도 그냥 양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싸 않고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야? 코사인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뭐야? 근데 3배의 길이를 줬죠, 그죠? 아까 이것처럼 3배의 길이를 줬었을 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셋 중에선 요 식에다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 일단 코사인 A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A에 대한 대변 A는 맨 마지막에 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9K제곱 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B랑 C에 대한 거죠.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여기는 2배 B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빨리 된다. 정답 16분의 11 아, 맞습니까? 완벽했다. 11. 네, 그렇게 되네요. 물론 이제 코사인 값이 16분의 11이라서 그래서 각도가 뭐냐 그건 몰라요. 네. 그래서 각도를 물어보면 결국 특수각이란 뜻이에요. 찍을 때도 만약에 나보고 그래서 A가 얼마니?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찍더라도 특수각 중에서 찍으셔야 돼요. 45 또는 60. 33%네. 아니죠. 120도 내려오는 것도 있죠. 아, 코사인 120도가 얼마야? 정답! 정답 2분의 2분의 루트 3 루트 3 아니야. 이라고 할 건 1 아니, 플러스 아이고 2분의 코사인 120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저 거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팀 차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코사인 값을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그럼 110도라는 거야. 선생님. 예. 보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도저히? 페트병. 그럼 좀 갑자기 너무, 못지 않아. 너무 좀 존엄성이 좀 그렇고. 30분. 쌤 1분 안에 못 오면 잘라요. 선생님 저도 1분 한 31분이 나 조용히 하고 빨리 가. 30초에 50분. 뭘 잘라? 초 됐는데 안 와요. 그래, 그럼 시작할까? 오늘 시작하는 이걸로 얘네 이제 못 나가게 하시죠. 재원이 오늘 남아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오늘 남아서 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응. 남아서 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식사 와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나도 어차피 한 명 데리고 수업할 거니까. 같이 오면 될 듯? 쌤, 저 RPM 앞에 다 했어요. 다 했다고? 네, 모르는 거는 그럼 그 모르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월요일하고 월요일? 아니면 내일 와, 내일 1시에 오면 되지. 저 내일 그 학원대가 내일 학원에 간다고? 주중에 못 가서. 나내 바쁜. 아니면 오늘 남아서 하면 되지. 내일 바쁜 사람들은. 내일 바쁜 사람들은 오늘 남아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
자, 일단 천천히 일단 좀 하고 그다음 마저 얘기를 하자. 어쨌든 1분 자. 한참 넘게 걸렸어도 화장실에서 네. 폰을 쓴 게 틀림없어. 자, 삼각형의 결정인데요. 다음을 만족한 삼각형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유형들은요, 풀이법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무조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인, 코사인 대신에 대입만 하면 무조건 돼요. 네, 무조건이다, 무조건. 네,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오늘 했지만 깜빡 잊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앞쪽에 사인 법칙을 보시면 우리가 사인 법칙 자체에서 이 사인 A는 사인 법칙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냐 뭐분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뭐는지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시면 돼요. 이 사인 A를 사인 법칙에서 뭐분의 뭐라고 똑같다고 했었지? 저 알아요. B분의 C?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2R분의 2R분의 왜? R이 이제 대문자 R이 지금 외접으로 만지는잖아, 그지? 2R분의 A. 2R분의 A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사인 B는 뭐분의 뭐? 2R분의 B. 그죠?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선생님, 그래서 R이 뭔데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겠죠? 2R분의 A제곱은 2R분의 B제곱 더하기 2R분의 C제곱. 자, 그럼 2R이 뭔지 모르지만 양수일 거기 때문에 양변 2R을 곱해주면 뭐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래.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니? 아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직각삼각형. 그치? 어디가? A가 빗변인, 그지? 아니면 같은 말로 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죠.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얘는 사인이랑 코사인이 혼합돼 있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똑같아요. 사인 A는 뭐분의 뭐로 바꾸면 되겠어? 얘는 2R분의 A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인 C도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2R분의 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이 조금 복잡한데 코사인,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코사인은 뭐로 바뀌는 건가 보니까 얘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뭐 이걸 집어넣는다고 해야 돼?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써보면 지금 2R분의 A는 2 곱하기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2R분의 C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먼저 여기 2 약분하고요. 저 양변 2R도 없애겠습니다. 양변 2R 곱해주면 2R 없어지겠죠? 네. 그 다음 여기 C도 약분되겠다, 그지? 저기 네. 그럼 양변에 A만 곱해주면 이렇게 A 나옵니다.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은 B 제곱입니다. B제곱은 C제곱. 그러면 당연히 이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C라는 건데 마이너스 C는 없고, 그지? 플러스입니다. 그럼 B와 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 유형들은 다 그렇게 그냥 갖다가 대입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체가 뭐 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들은 있겠지만 그래봤자 뭐 식정리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새로운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 밑에 좀 잠깐 표시만 드려야 되나? 뭐 한두 개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한두 개 한번 풀어봐봐.
네. 그 뒤에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두 번 얘기하려고 한 번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숙제 안 낼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얘기할 삼각형 넓이 공식 관련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큼 사실 여기에서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뭐 알고 계시죠? 그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그거 아니야. 신발끈 일단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맞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이지 뭐, 그지? 2분의 루트 3 곱하기 그거 2개. 삼각형이 뭐 하잖아.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이제 틀렸어. 여기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 있죠? 거의 1년마다 하나씩 거의 제가 알아요. 거야. 닮은 비 이용해서 구하는 거. 라기보다는 내저번의 반지름 나올 때. 그죠? 아까웠어. 아깝지 않았어. 자, 세 변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내저번의 반지름을 내가 소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 삼각형의 넓이 일단 가장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당연히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 나온 게 뭐 있습니까? 2분의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에 둘레 있었죠, 그죠? 신발끈. 일단 그죠? 요거 뭔 소린지 아시죠, 그죠? 그지? 요거 어떤 거였어? 요거는 신발끈 몰라 너? 여기에서 수선해발 내리는 게 R, 요것도 R, 요것도 R인데, 그지? 우리가 어떻게 잘라주면 얘를 이렇게 잘라주면 다 밑변의 길이가 A, B, C고 높이가 R인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렇게 나오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자, 3학년 2학기 때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뭐였었습니까? 신발끈. 아니고요. 그 사인, 코사인, 사인 이용해서 구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사이 길이인각을 더 세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AB 사인 세타 곱하기 1 2분의 곱하기 AB 사인 세타였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됐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 이유는 간단하죠? 어떻게? 여기 부분에서 수선을 내려보면 지금 여기서 아까 코사인 법칙 때 하셨던 거 생각해보면 돼요. 빗변에다 뭐 곱하면 높이가 된다고? 빗변에다가 2R. 사인 곱하면 높이가 된다고 했죠, 그죠? 높이 자체가 A 사인 세타인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A 사인 세타 높이인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 겁니다. 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에서 갖다 들어간 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제 신발끈 공식. 저는 보통 이제 신발끈 공식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더 좋아해서 저는 그냥 보통 이제 한 점 0,0 만들고 그 점을 A, B랑 C, D로 평이동되면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AD-BC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좌표로 나왔을 때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또 1년 쿨타임 돌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또 배워야죠. 그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새롭지 않은 새로운 게 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우리 오잖아, 맞지, 그지? 요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삼각형을 다시 옮겨 생각을 해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라고 해보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C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냐면 사인 C를 바꿀 수 있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C를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사인 C를? 얘를 뭐분의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2R분의 그치, 2R분의 C. C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2분의 AB 사인 C지만 얘가 2R분의 C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R분의 ABC. 근데 여기 2분의 1 앞에 쓰잖아, 맞지? 그지? 2분의 1 있으니까 그죠? 4R분의 ABC라고 해도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좀 특이하죠, 그죠? 세 변의 길이 곱한 다음 이거를 이제 지름의 두 배로 나눠주면 그것도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거꾸로 A랑 B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A랑 B를 자 마주보는 변은 당연히 지름 곱하기 대각의 사인이거든요, 그죠? B도 역시나 똑같이 뭐라고 볼 수 있겠어? 2R 곱하기
sin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걸 정리해주면 얘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r 2분의 1 있으니까 2r 제곱 그다음에 sin a sin b sin c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얘네들은 별도로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다음에 이런 게 딱 필요할 때도 물론 있죠. 딱 이걸 쓰라고 일부 짠짠짠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요거는 뭐 요거 자체적인보다도 3학년 이야기 나왔던 거에서 사인 법칙 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요것들은 물론 외우는 게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외워야죠. 최종적으로 외우겠지만 지금 일단 이런 모양새 뭐 5분에 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막 길게 붙은 거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라도 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좀 바꿀 때 조금 더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 바꾸고 나는데 이거 이런 게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도 갖다가 생각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새로운 거 있죠. 진짜 새로운 거. 바로 이제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론의 공식은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을 A, B, C라고 했을 때 스몰 s를 약속하겠습니다. 스몰 s를 둘레 절반이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둘레 반팅한 게 스몰 s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스몰 s 곱하기 스몰 s 마이너스 a 곱하기 스몰 s 마이너스 b 곱하기 스몰 s 마이너스 c가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만 있으면 이제 넓이가 나옵니다. 네.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거 3, 4, 5짜리 직각삼각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넓이 얼마입니까? 12, 6이죠, 그죠? 그럼 얘 둘레 절반 얼마죠? 6이요. 6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얘 넓이는 루트 그대로 한번 그 다음에 변 한 번씩 빼면 돼요. 6 빼기 3. 그죠? 6 빼기 4는 2 6 빼기 5는 1 6 빼기 3은 4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 안에가 36이네, 그죠? 그래서 6이. 네, 그래서 이제 세 변의 길이만 주어줘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거의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수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꼭 자연수가 아니라도 우리가 더하고 빼고 했었을 때 너무 복잡하지 않은 형태들. 어떤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막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3이고 한 변의 길이는 4루트 5고 한 변의 길이는 3이고 이러면 머리 아파요. 이거 빼려고 해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안에서 또 제곱하고 뭐하고 빼고 하려고 하는 계산은 그래도 귀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이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진 경우 아니면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뭐 합차 공식 형태로 잘 쪼개지거나 할 수 있는 경우들은 보통 이걸로 많이 갖다가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헤론의 공식까지가 이제 여기 단원에서 추가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사각형의 넓이는 사실 3학년 2학기 때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모르시면 안 되긴 하지만 요거 증명, 헤론의 공식 증명이랑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풀이랑 함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한 5분 좀 안 남았는데 앞에 부분 좀 먼저 좀 더 풀어보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